지난번과 동일하게 오른쪽에 보이는 도면을 기준으로 똑같은 제품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지난번까지는 이제 사각형 블록들을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회전체 부품인 원통 형태의 제품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케치를 먼저 했었죠. 그래서 스케치를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서 저는 XY 작업 평면으로 스케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체 부품을 모델링을 할 때는 저희가 항상 요 가운데 선을 먼저 그리고 요렇게 반쪽을 그려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회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라인 명령을 통해서 저는 여기 00 지점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가 있게 말고 가운데 중심선을 만들 거기 때문에 평행하게 이동을 한 상태에서 도면에 지금 전체 크기가 22mm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옆으로 간 다음에 옆으로 가서 지금 51.795라고 써 있는 부분에다가 22를 입력할 거예요. 22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22mm 짜리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치수를 조금 내릴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다 치수들을 주면서 그리면 작업이 조금 더뎌지기 때문에 저희는 비슷한 형태로 일단은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치수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라인 명령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부터 살짝 올리고 약간 대각선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조금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요렇게 와야겠죠. 지금 요 부분은 마지막에 필렛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 두 부분은 직선으로 요렇게 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조금 온 다음에 다시 밑으로 조금 내려가고 옆으로 조금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조금 올리고 옆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가는데 이제 마지막 지점인데 이 마지막 지점이 이 지점하고 끝점하고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요 끝점에 해당하는 거 클릭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끝점을 살짝 스치고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 점들이 나오죠. 점들이 나오고 이 점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수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직한 상태로 이렇게 수직하고 여기에도 수직하고 한 점에 하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요 끝에 점으로 선택을 딱 해주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닫힌 스케치가 나옵니다. 가운데에 지금 음역이 쳐져 있죠. 그 가운데에 음역이 쳐져 있는 건 뭐냐면 스케치가 완전히 닫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 선을 하나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면 지금 음역이 사라졌죠. 즉 지금은 스케치가 닫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열려 있는 상태죠. 지운 거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Z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까만색 선들은 구속이 돼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화면에 보이는 하늘색 선들은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다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저희는 치수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케치할 때 이 부분은 일부러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일부러 제외했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케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 번 사용을 해본다는 의미로 이 외곽만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한번 더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더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의 형태만 가지고 치수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외경이 보면 지름 7mm로 되어 있죠. 파이 7mm로. 그래서 저는 다시 스케치 디멘전 가서 스케치 디멘전 누르고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지름이 7이기 때문에 반절이죠. 그래서 여기를 3.5를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누기 하기가 귀찮다 그러면 7 나누기 2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자기가 계산을 해요. 3.5 이렇게.
근데 3.5라는 치수 구속을 딱 주니까 여기가 너무 작아졌죠. 그래서 다시 ESC 누르고 저는 요거를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올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들도 지금 너무 크죠. 그래서 얘도 내리고 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지금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약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속이 안 돼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마우스로 잡아서 끌어내리고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구속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죠. 6파이 부분이죠. 6파이 부분. 자, 6파이 부분에 치수 구속을 다시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6파이의 반이니까 3mm죠. 3mm. 그 다음에 옆에도 4m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m의 반인 2mm.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는 6파이죠. 6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m가 됩니다. 여기가 6파이, 4파이, 6파이, 7파이로 써 있는데 반씩 주는 거는 저희는 절반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2분의 1만 그리기 때문에 다 여기 도면에 표시된 값들의 절반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치수 구속을 주면 지금 ESC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ESC 누르고 지금 치수 구속을 줘보면 어때요? 여기는 까만색, 여기도 까만색인데 여기는 지금 하늘색이죠. 자, 이 부분은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 방향에 대한 구속을 주도록 할게요. 22는 저희가 이미 줬고 1mm, 3mm, 7mm, 18mm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1mm를 주기 위해서 다시 스케치 디멘전을 선택하고 요 선을 선택하고 요 끝점, 이 선이 아니고 끝점을 선택해서 1mm 구속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3mm 부분, 이 끝점하고 이 선, 이번에는 끝점이 아니고 이 선입니다. 선까지의 거리를 3mm.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여기 필렛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7mm로 돼 있어요. 요 끝에서부터 요 끝점까지 가요. 그래서 저희는 요 선에서부터 요 끝점까지를 7m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요 부분까지가 18mm로 돼 있죠. 그래서 18mm 치수 구속을 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ESC 누르겠습니다. ESC 눌러보면 전체적으로 구속이 다 됐고 딱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여기가 구속이 안 된 걸로 보이죠. 여기가 지금 화면을 보면 막 그리드하고 이제 콘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섞이면서 화면이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그리드를 좀 빼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스케치 그리드 체크 없애버리면 그리드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콘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도 좀 빼겠다라고 하면 요 쇼 콘스트레인 이 부분을 체크하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다른 데는 다 구속이 됐는데 여기가 구속이 안 됐어요. 저희가 1mm를 주기는 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렇게 지금 움직이거든요. 각도에 대한 구속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희 각도 구속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렇게 생겨도 되고 이렇게 생겨도 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여기에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챔퍼 부분인데요. 1 곱하기 45도입니다. 그래서 1mm, 1mm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스케치 디멘전을 선택하고 요 선하고 요 선을 선택해서 요렇게 요 부분을 45도로 입력을 하면 요렇게 생기고 까만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치수 구속이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희는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를 요렇게 끝내고 나면 지금 저 화면에서 지금 그리드를 빼서 지금 그리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리드 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3차원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 리볼브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볼브 선택을 하고 요 스케치, 그 다음에 엑시스 부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엑시스는 어느 축을 기준으로 이걸 회전을 시킬 거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를 선택할 수도 있고 Y를 선택할 수도 있고 Z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Y 방향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회전 중심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치를 요 축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려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이상한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X 표시를 눌러서 엑시스를 여기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로 잡아주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완전히 한 바퀴를 돈 360도짜리의 형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180도만
만들면 이렇게 반원이 나오기도 하고요. 90도만 잡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4분의 1짜리 원통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360도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360도 마저 돌리겠습니다. 360도 돌려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원통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빠진 데가 몇 군데 있죠. 일단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부러 스케치할 때 이 부분을 안 넣었어요.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SR이라고 하면 도면에서 S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피어의 약자예요. S가. 그 다음에 R은 레디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9의 반경이에요. 9의 반경이 1.5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즉 이거의 이제 반경이 1.5란 얘기는 여기가 3파이짜리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저는 작업 평면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여기로 잡는데 여러분들 만약에라도 이게 잘 안 잡히는 분들은 자꾸 모델이 잡힌다라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바디를 숨겨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선택하고 저는 그리드 다시 키겠습니다. 그리드를 다시 켜놓고 원 메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선택해서 얼마짜리를 그려야 되냐면 3파이를 그려야 되겠죠. 3파이 하고 엔터를 누르고 다시 모델링 바디는 숨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어디만큼 그렸냐면 요만큼만 그렸잖아요. 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요 반쪽만 있으면 됩니다. 반쪽만. 그래서 라인을 선택하고 요 똑같은 중앙점 요 원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딱 올리다 보면 어때요? 딱 위에가 잡히죠. 이렇게 X자로. 즉 수직하게 만나는 요점이 딱 잡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ESC를 눌러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반쪽만, 이쪽 반쪽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반쪽을 없애야 돼요. 이쪽 한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선 그린 게 요 반쪽밖에 안 그렸다 보니까 요만큼 연장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연장하는 기능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디파이 메뉴에 보면 익스텐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익스텐드 메뉴는 선이 좀 짧거나 이 서로 연결이 안 될 때 이제 연장해 주는 기능이에요. 익스텐드를 누르고 이 선을 연장할 건데 이 선을 선택해도 아무 효과가 없죠. 이 선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쪽을 선택하느냐 이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작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쪽을 선택해도 아무런 그 효과가 없는 게 어디까지 연장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아래쪽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반쪽이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얼만큼을 잘라야 돼요? 이 반쪽을 잘라야겠죠. 자르는 거는 트림이라는 기능, 트림을 통해서 이쪽 부분 반쪽을 이렇게 자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밑에 경고 뜨는 거는 콘스트레인이 이제 삭제하면서 구속 조건이 좀 풀어진 건데 지금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ESC를 누르고 스케치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스케치 종료를 하고 나서 다시 뭐를 할 거냐면 리볼브를 할 거예요. 리볼브. 자, 이 스케치 그 다음에 엑시스는 이번에는 여기 요 선이죠. 요 선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밑에 경고창이 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에러 상황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에러를 발생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잘 될 때는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데 정상적으로 잘 안 될 때는 당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돌리라고 하면 자꾸 이게 안 돌아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즉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볼브 해서 이거 선택하고 엑시트를 얘로 딱 잡아주면 요 밑에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바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디가 없기 때문에 조인이나 컷이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바디를 보이게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딱 출력을 해주면 어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리볼브가 되면서 안쪽이 파지는 형태로 그림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OK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리드 좀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요렇게 안쪽이 파진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진 형상이 나왔고 지금 저희가 이제 남은 부위는 어디냐면 요 뒤쪽에
요 부위 3파이에 5mm 짜리 이 구멍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케치하고 익스트루드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면을 어디 잡아줘야 되냐면 이번에는 여기 요 면을 잡아야겠죠. 요 끝면을 잡고, 그래서 끝에 면을 잡고 얼마짜리 원을 만들어야 되냐면 3파이짜리 원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원 메뉴를 선택하고 가운데 클릭한 다음에 3파이. 자, 이렇게 하면 3파이짜리 원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나서 결국은 다시 뭐를 해야 돼요? 익스트루드 메뉴를 써야겠죠. 익스트루드에서 여기가 아니고 안쪽을 저희는 파야 되겠죠. 이쪽으로 나오면 돌출이 되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mm 만큼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mm 하고 OK를 누르면 이런 형태의 제품이 대략적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남은 게 두 군데 남았습니다. 두 군데 남은 게 어디냐면 이 끝에 보면 이렇게 이제 챔퍼가 젖어 있습니다. 챔퍼가 젖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필렛이 R1로 돌아가 있죠. 앞에 EX는 뭐예요? EX는 두 곳이란 얘기죠. 두 군데의 R1, 즉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입니다. 챔퍼부터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모디파이 메뉴에 들어가 보면 챔퍼, 또는 여러분들 꺼내 놓으신 분들은 챔퍼 요 메뉴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챔퍼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죠. 여기를 선택하고 얼마를 줘야 되냐면 0.5입니다. 0.5. 그래서 0.5. 자, 0.5mm를 0.5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요런 0.5짜리 챔퍼가 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줘야 되는데 요 부분 필렛이거든요. 그래서 모디파이 메뉴에 필렛을 써도 되고, 바깥에 이 저처럼 툴바에 고정해 놓으신 분들은 툴바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렛 선택하고 이 안쪽에 이 부분까지 선택되면 안 되겠죠. 이 부분까지 선택되고 1을 주게 되면 요렇게 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안쪽만 선택이 돼야 되고, 여기하고 두 군데 얼마짜리가 돼야 되냐면 1mm짜리. 자, 그러면 요렇게 나왔죠. 이렇게. 자, 그리고 OK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모델링이 완성이 다 됐죠. 이렇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이거는 반드시 필수 사항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유용한 기능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제 제가 작성한 도면에서는 보면 얘가 이 진한 회색이 아니고 약간 그 핑크색 비슷한 색깔로 지금 표기가 되는데, 얘는 진한 회색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작성된 모델링에다가 이제 재질을 부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이제 그 색상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똑같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모디파이 메뉴에 보면 피지컬 매트리얼 또는 어피어런스, 요 두 가지 메뉴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요 바디에 들어가서 바디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피지컬 매트리얼 또는 어피어런스라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메뉴를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피지컬 매트리얼을 한번 써볼게요. 피지컬 매트리얼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제품에 재질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질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얘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다 하면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하고 요걸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플라스틱 형태가 나오고요. 아, 이게 금속이다 그러면 메탈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질을 선택을 하고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피지컬 매트리얼이에요. 그래서 피지컬 매트리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품에 재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바디 하나에 한 색상 또는 한 재질밖에 못 줍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 보면 재질의 문제가 아니고 모델을 조금 이쁘장하게 꾸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어피어런스거든요. 그래서 어피어런스 메뉴에 들어가서 어피어런스 메뉴에 들어가면 뭐가 피지컬 매트리얼이랑 뭐가 다르냐면 페이스 형태로 색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선택을 해놓고 저는 예를 들면 뭐 이런 노란색을 요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만 이렇게 노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을 여기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녹색을 주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쪽에다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피어런스나 피지컬 매트리얼을 쓰다 보면 지금 여기 부분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끝에 이렇게 다운 표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PC에 이 해당하는 정보가 안 들어와 있어서 만약에 이걸 쓴다라고 하면 이걸 한번 눌러주면 약간 몇 초 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돼요. 그때 요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피어런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색상을 이렇게 줄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제품에 모델링 한 거에 정확한 재료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매트리얼을 써야 된다는 거 정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